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박주경 화가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인데요.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어가는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오늘 현대소설 최명익의 비 오는 길입니다. 심리소설이라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선생님 그래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심리라고 작은 제목을 빼봤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세상, 정신적 가치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최명익의 심리소설 비오는 길입니다. 현실은 돈과 지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돈과 지위는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만은 돈이 없으면 굉장히 또 불편하겠죠.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독서에 치중하는 병일은 현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관 주인 이칠성을 만납니다. 좀 대비되는 인물이죠. 병일과 칠성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던 칠성은 병일에게 저축과 미래의 행복을 권합니다. 저축해서 니도 돈 모아서 가족과 함께 잘 살아라 이렇게 권한다는 것이죠. 병일은 칠성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경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칠성이와 같은 현실적인 삶이 맞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갈등이죠. 내적 갈등입니다. 그죠? 칠성이 갑자기 죽었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계속할 것임을 생각하는 병일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은둔형 인물입니다. 그 현실의 삶에 못 살고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뒤에 가면 자세히 분석될 겁니다. 자, 현실적 삶과 생각하는 삶 사이에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병일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익의 심리소설 비오는 길입니다. 자, 작품 줄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소사와 급사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병일은 남을 믿지 못한 공장 주인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일이 끝난 후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면서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는다.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 병일은 현실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요. 자, 이런 병일은 결국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 아닐까. 지식이니까 또 이렇게 독서와 사색에 빠져 있겠죠. 비오는 어느 날 여름날 사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병일은 사진관 주인 이칠성을 알게 되고 만남을 자주 갖게 됩니다. 병일은 사실은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죠? 자, 병일은 부지런히 돈을 모으려 하는 사진사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엄미야, 저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칠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 경멸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사진사는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죽고 병일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독서에만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사는 사진사가 잘 됐으면 병일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지요. 자, 소시민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빠지는 병일. 자,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물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일은, 가난한 노동자 병일은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독서에 몰두한다. 평범한 삶은 돈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삶이겠죠. 그러한 자신의 삶은, 그런데 이렇게 사는 병일의 삶은 고독할 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병일은 결국 자의식의 과다,
자기 생각이 많은 것이죠. 또 무기력한 지식인, 자기식이 많고 무기력한 모습을 가진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이의 삶은 우리 보통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괴리, 거리가 있죠. 이칠성은 남의 사진관에서 일하다 독립한 사진사로 돈을 벌어서 가족과 단란한 삶을 꿈꾸다가 그러나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거는 먼저 이 글의 설명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모더니즘 소설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죠. 한국 소설의 현대성을 한층은 고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이 글은 최명희의 비 오는 길만이 아니라 현대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 시문을 읽어두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평가고요. 자, 이 모더니즘 소설은 식민지 상황 아래서 기형적으로 성장한 현대 도시가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모더니즘 소설의 배경이 나타나죠. 도시의 확대,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가정과 가족의 해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소외된 개인과 반복되는 일상, 이런 것들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현대 도시 삶의 특징입니다. 그죠? 현대 도시 삶은 다양한 현대 소설 기법에 포착되어 심리소설, 세태소설 등으로 분화되었다. 자, 도시 삶이 어떻게 분화되었죠? 심리소설, 세태소설로 분화되었는데 결국 모더니즘 소설은 심리소설과 세태소설로 분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입니다. 최명익은 지식인의 분열된 내면 혹은 자의식을 섬세한 심리 묘사로 그려낸 작가입니다. 자, 최명익의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나도 날 잘 모른다. 지식인의 분열된 내면 혹은 자의식은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선생님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인 계급의 불안의식을 표현했고요. 주인공들은 자의식의 과다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 자의식의 과다와 무기력증, 이건 결국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일의 삶이죠. 자,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있죠.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이 됩니다. 자, 괴리된 자의식을 가짐으로써 내적 갈등과 방해에 빠져들게 되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올바른 세상에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이 가진 관념 세계의 언저리에 머물 뿐 실질적인 탈출구가 없습니다. 자,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죠. 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 또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중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삶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자, 사진사 이칠성의 삶은 삶과 삶은 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보통 사람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 자, 최명익 소설의 심리주의적 특징이고요. 자, 최명익의 비 오는 길은 지식인 병일의 유일한 낙은 책과 독서이다. 사진관 주인과의 만남은 일상의 일시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진관의 주인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속물이지만 병일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잠시 갈등을 겪게 된다. 그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죠. 돈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사진사도 문제지만 나도 또한 다르지 않죠. 자, 결국 사진관사가 죽고 나서는 독서에만 매진하겠다는 관념을 굳히며 종결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살 거야. 자, 생활인의 이기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는 근거도 될 수 있지만, 자,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서 지식인이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유폐되어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비판적 시선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최명익의 비 오는 길은 이런 내용이죠. 지식인의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유폐되어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병일의 삶에 대한 생각이고요.
이 작가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자, 이거는 작가가 아니고 이거는 평론이죠. 자, 비오는 길에 나타난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자, 요 가를 통해서 아마 뒤에 나오는 비오는 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뽑은 줄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의 장부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병일은 어느 여름날 사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사진관 주인인 이칠성과 말을 트게 되고 좀 친해졌죠. 그 이후 사진관을 찾아간 병일은 사진사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다 돌아온다.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죠? 병일은 실제로 회사와 집만 다니면서 남는 시간은 독서만 한 사람이었죠. 자,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자, 밤늦도록 사진관 주인과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들 비를 맞으면 편안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울할 때 비를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오히려 좀 시원해질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무기력하게 사는 병일의 우울하고 고독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비를 맞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불편한데 이게 더 편하다 했으니까 병일의 우울하고 고독한 심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비를 맞으며 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은 병일의 삶 자체가 비를 맞는 삶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이것은 뭡니까? 비를 맞으며 가는 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것 반성. 간혹가다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반성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또, 이거는 결국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짓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반성도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이 한층 더 함으로, 자, 별이 밑에서 한층 더 그게 반성이 더해진다. 비가 그칠 때, 자, 비가 내릴 때는 그러니 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에 파묻혀 살지만 비가 그치면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무기력하게 살다가도 엄미야,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병일의 어떤 내적 갈등이죠.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 탓이다. 이 생활은 뭡니까? 비를 맞으며 사는 것이죠. 무기력한 병일의 삶은 일시적이다. 장마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이거는 자신의 행동을 비핑계로 이렇게 대는 거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자기를 발견했다. 전에 사진사하고 사귀기 전에는 집에 와서 책을 읽었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구박받으며 살고 있고 집에서는 독서를 했는데 그 사진사하고 이야기하고 늦게 왔으니 독서할 시간이 없어졌죠. 결국은 이 부분은 현재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병일은 회사 집만 오가는 은둔형 인물이었는데 지금 사진사를 만나면서 좀 달라졌잖아요. 자,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사진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니까 아마 이렇게 잠을 잤겠죠. 내 눈으로 본 건 아니다, 그죠? 지나칠 생각이 많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사색이 지나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자의식의 과잉이라 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 좋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간혹 대충 사는 것도 건강에 좋겠지요. 요즘 사진사는 술을 사용하는 때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 수정에 실수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 술을 끊어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 사진사가 이렇게 내가 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마에 손님이 없어서 그의 역시 우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자신도 그렇지만 이 사진사도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필요한데 손님이 없으니까 우울하겠죠. 자, 돈이 안 되는 현실이고요. 평범한 삶을 중시하는 사진사에게는 돈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죠. 병일이가 술을 사서 권하면 서너 잔 후에 이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술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아마도 술값이 없어서 술을 못 마셨을 수도 있겠죠.
오늘 또 유쾌해진 술 한잔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병일에게 잔을 건네며 두 사람이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내면적으로 완전히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겉으로는 친하게 보인다, 그죠? 긴상. 자, 긴상이란 말은 김선생 이런 뜻입니다. 김형, 병일인데 일본식 표현으로 당시 시대적 병이 나타나죠. 밤에는 무엇으로 소일하시오? 자, 밤에도 돈 벌어야지 등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사는 현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은 병일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진사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사진사와 그것이 평가되는 병일 간의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요즘 니 차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하고 물었다. 전에는 사진사가 주워 섬기는 화제는 대부분이 사진사 자신의 내력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와 자랑이었는데, 자, 도를 지나치는 그의 살림 내정 이야기예요. 혹가다 이제 그 내정은 안 살림살입니다. 그죠? 집안의 살림살도 막 이야기하고, 그거를 간혹 미안히 생각되는 때가 있었으나, 마음 놓고 들으며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세세한 사생활을 듣는 것이 미안했고, 친하게 생각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진사의 삶은 돈 벌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병일은 그런 생각도 없죠. 그러던 것이 며칠은 병일의 술을 마시는 탓인지 사진사는 병일의 생활을 화제로 삼으려는 것이 현저하였다. 자, 술을 사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진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병일이가 이래 해주는 건 고맙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표현한 것이겠죠.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병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은 것이 벌써 그저께였다. 월급을 얼마나 받나? 보통 사람들은 이게 관심사가 되겠죠. 평범한 보통 사람이 관심사인데 어젯밤에는 화숙비는 얼마나 냈느냐고 물은 다음에 자, 병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막 묻고 있죠. 흐지부지 허튼 돈을 안 쓰는 긴상이라 용초로, 용초는 용돈입니다. 한 달에 6원을 쓴다 치더라도 한 달에 7, 8원은 저금하였을 터이니 이태 동안은 소브라는 적게 잡아도 200원은 앞세웠으리라 계산하였다. 당신 200원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병일은 돈을 돌려서 오히려 돈을 빌려서 책을 사보기에도 지금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 말에 병일이는 웃으며 글쎄 그랬더라면 좋았을걸 아직 한 푼도 저축한 것이 없다고 하였더니 자,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죠. 실제 또 저축한 것도 없기도 하고요. 내가 긴상에게 돈 꾸려 할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서두르다가 정말 돈을 앞세우지 못하였다면 그 돈을 무엇에다 썼을까 하고 대단히 궁금해하는 모양이었다. 자, 돈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사진사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도 그러한 궁금증에서 나오는 말인 것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하기 싫은 대답을 간신히 갑갑하니까 그저 책이나 보지요. 자, 병일은 겉으로 대답하죠. 독서가 병일의 갑갑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고 담배 연기를 핑계로 찡그린 얼굴을 돌렸다. 그 찡그린 얼굴 보여주기가 좀 미안찮아요. 병일의 심리가 드러나죠.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잘 지내다 갑자기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불편하죠. 사진사는 서슴지 않고 여전히 병일을 바라보며 책 법률 공부하시오. 자, 사진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현실을 중시한 사진사잖아요. 책이나 보시기에 무슨 돈을 그렇게 나를 속이시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저금도 안 하고 말이 돼요. 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진사는 책을 사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며 충혈된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병일을 마주보는 것이었다. 자, 술을 마셨기에 더욱더 관심이 생겼죠. 술이 반쯤 취한 때마다 사람이란 것은 하고 흥분한 의조로 자신의 신념을 말하기나 설교를 하려 드는 것이 사진사의 버릇임을 이미 아는 바예요.
자, 결국 뭡니까? 사람은 너처럼 살면 안 된다. 자, 설교는 아마 일방적이죠. 자, 지식인의 삶의 태도를 폄하하는 사진사입니다. 자, 또한 그 설교를 무심중 귀를 기울이고 들은 적도 있었지만 오늘같이 병일의 생활을 들추어서 설교하러 드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것이다. 자, 병일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사진사는 물질적 세속 가치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사진사의 설교는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신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소통이죠. 자,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 그 설교에 대한 병일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자, 술에 흥분된 병일이는 그래 댁이 무슨 상관이요 라는 말이 생각나기는 하였으나 그런 경우에 잘 맞지 않는 남의 말을 빌리는 것 같아서 용기가 없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죠. 생각은 했으나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병일의 소극적 성격이 드러나네요. 그렇다고 돈을 아껴서 책까지 안 산다면 내 생활은 무엇이 됩니까? 지금 나에게는 도서관에 갈 시간도 없지 않소. 그러면 그렇게 책을 읽어서 무엇 하느냐고 묻겠지만 나 역시 무슨 목적이 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내게 책은 소중한 것이지만 특별한 목적은 없다. 자, 목적 없는 병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즉 사람에게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것 바로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있는 일생을 살 수 있는가. 자, 사람에게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죠. 알아보려고 한 적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의문입니다. 지금은 고학도 할 수 없이 된 병약한 몸과 2년 내로 주인에게 모욕을 받고 있다. 직장 생활은 2년 되는 모양입니다. 아프고 모욕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의 인격의 울분한 반항은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맞서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모두 자기네 일에 분망한 세상에서, 바쁜 세상에서죠. 모두가 바쁘잖아요. 나만 바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바쁩니다. 나도 내 생활을 위해서 몰두하는 시간, 결국은 내 인격의 울분한 반항이 바로 독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져보겠다는 것이 나의 독서요 하고, 자, 병일의 독서의 의미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죠? 울분한 반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말한 자기의 음성이 떨릴 것이요. 떨릴 수밖에 없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요. 말을 듣는 사진사는 하품을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자, 세속적인 사진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일이고, 사진사가 실감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진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진사 시각의 관대, 그죠? 사진사는 병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야기한 것이라 요거는 병일의 생각입니다. 자, 생각한 병일은 하염없는 웃음을 웃고 났어. 자, 하염없는 웃음은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는 웃음, 결국 허탈한 웃음, 의미 없는 웃음이 될 겁니다. 그럼 나도 책 사는 돈으로 저금이나 할까? 책 대신에 매달 조금씩 늘어가는 저금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자, 실제 병일이 한 말입니다. 아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사진사가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 머릿속의 말과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렴 그것이 재미지. 적소성대, 한자성어를 썼네요.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진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병일이 자신의 말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사죠. 네 말 맞다, 저금해야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사진사의 말을 가로채워서 하하, 시간을 거꾸로 보아서 10년 후에 1000원을 미리 기뻐하며 하하. 자,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냉소적 태도입니다. 돈 모으는 것은 사진사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사진사가 뼈가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말에 뼈가 있구나
하고 웃고 난 병일이는 아까부터 놓여있는 술잔을 꿀꺽 마시고 사진사의 말을 막으려는 듯이 곧 술을 따라 건네었다. 자, 병일은 이 화제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자, 술잔을 받아든 사진사는 치가 있는 듯한 병일의 말에, 치는 벌의 독바늘인데 우리 벌의 독바늘 찔리면 굉장히 아프죠. 결국 병일의 말에 뼈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죠? 찔린 마음이 병일의 공손한 웃음소리에 중화되려는 찔린 마음, 내용이 없는 허술한 웃음소리죠. 자, 슬개 빠진 얼굴로, 슬개 빠진 얼굴은 사리에 맞지 않는 줏대없는 얼굴로 병일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좀 겸연쩍스럽죠. 그 채신을 차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폼 잡는다, 그죠? 호기 있게 눈을 굴리며 10년도 잠깐이요. 돈을 모으며 살아도 10년, 허투루 살아도 10년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도 돈 모아서 남과 같이 살아야지. 다시 호기 있게 이야기했네요. 하는 사진사의 말을 받아서 누구와 같이 어떻게,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와 같이, 뭐 나는 누구와 같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할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 현실에 대한 병일의 냉소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하고 대들듯이 묻는 병일의 눈은 한순간 빛났다. 들어야 그 말이지 하고 생각하여 온 병일이는 이때에 발작적으로 사진사가 꿈꾸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병일이가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 누구 같이라니. 자, 긴상 내 말 좀 들어보소. 다른 말 할 것 있어? 다른 말 할 거 없잖아. 다른 말 할 거 없지요. 그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말이 맞다, 이런 뜻이죠. 셋집이나 아니면 자그마하게 자기 집에다 장사면 장사를 벌이고 앉아서 먹고 남는 것을 착착 모아가는 살림이 세상의 참 재미란 말이요. 자, 사진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재미, 상재미, 큰 재미죠. 사진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병일이 듣고 싶었던 것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자, 긴상은 도무지 남의 말을 고지 안 듣는 것이 병이거든. 되게 친해졌네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긴상은 돈 모으고 세상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자, 돈을 모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죠.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괴리가 있는 폐쇄적인 지식인이 바로 누굽니까? 병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진사는 자기의 말을 스스로 긍정하는 태도로 병일을 건너다 보면 머리를 건더기였다.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병일도 사진사의 말을 긍정할 밖에 없었다. 자, 사진사의 말은 사진사가 꿈꾸는 행복, 앞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사진사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희망과 목표, 이러한 희망과 목표는 사진사가 꿈꾸는 행복, 돈, 명예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한 사회층, 물론 병일 자신도 운명적으로 예속된 사회층에 관념화된 행복의 목표라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병일도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네요. 병일도 평범한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층의 일평생의 노력은 이러한 행복을 잡기 위한 것이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늘 보고 듣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나 병일이는 이러한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부정하네요. 그렇다고 나의 희망과 목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 병일의 내장은 뇌척수액입니다. 얼어붙은 듯이 대답이 없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게 좀 비참한 현실이지요. 병일이는 사진사가 부추기는 욕망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본연의 욕망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거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네요. 자, 이와 같이 별다른 희망과 목표를 찾을 수 없으면서도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층의 누구나 희망하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이 었다. 자, 세속적 희망을 비판하지만 자기도 할 말이 없다. 자조적 태도 또는 냉소적 태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일은 평범한 삶의 행복을 믿지 못하지만 그 이유도 없다. 자, 희망과 목표를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물결, 바로 사진사죠. 오직 병일이 자기만 지향 없이 주저하는 고독감을 느낄 뿐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데 병일은 목표도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낄 뿐이죠. 자, 그 결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자, 방황하는 병일의 내면 심리입니다. 다만 일생의 목표를 그리 소홀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간신히 자기에게 기속말을 해보는 것이다. 자기 합리화죠. 자,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오타가 있네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기속말에 비하여 사진사의 자신 있는 말은 얼마나 사진사 자신을 힘있게 격려할 것인가. 자, 사진사의 자신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자신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목표도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자기의 희망과 포부는 말로나 글로 자라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빈약해 보이는 것이요. 대개는 정열과 매력을 잃고 마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죠. 이상은 높지만 현실 앞에서 작아진다. 이게 일반적인데 자, 우리들도 결국 그렇겠지요.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꿈 전부 대통령 가다가 나중에는 뭐 회사원 이렇게 되죠. 이 사진사는 그 반대로 자기 말에 더욱더욱 신념과 행복감을 갖는 것을 볼 때 그는 참으로 행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밖에 없었다. 사진사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진사는 일반적인 경우와도 또 다르네요. 일반적인 경우는 나중에는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신념과 행복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자, 이렇게 사진사를 행복자라고 생각하는 병일이는 그러한 행복관념 앞에 여지없이 굴복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행복관념에 복종할 수 없었다. 사실을 인정하지만 내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지식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자기는 반역하는 노예와 같이 운명이 내리든가 고역의 매가 자기에게 한층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반역하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반영하는 노예는 아마 더 힘들겠죠. 반영하는 나이는 더 힘들어집니다. 거부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들에게는 뭐 더 힘든 일과 또 매가 가해지잖아요. 고통과 시련이 자기에는 한층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아플 거야. 이런 뜻이죠. 사진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자기의 삶이 더 힘들 거야. 자, 뒷부분 줄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사는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죽고 병일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독서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시민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병일인데요. 현실의 삶을 수고하는 사진사의 죽음은 병일의 생각을 더 정리했다, 그죠?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자, 생활인으로서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병일입니다. 자, 소설이고 단편 소설이고요. 심리 소설입니다. 뭐 심리적이죠. 또 좀 삶 자체를 허무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허무적이고 또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네요. 주제는 현실의 삶과 독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이고요. 근대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 및 현실과 괴리감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적 현실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징은 최명익 소설의 심리주의적 특징과 지식인의 내면을 묘사했고요. 1930년대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는 인물의 내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요거 뜻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심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했고요. 절망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내면 심리가 드러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설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자, 소설의 삶에서 주제 구성 문체,
또 구성의 삶수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최명익의 소설 비 오는 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